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청와대의 탈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적극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탈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단초가 뭐냐면 국무회의입니다.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잖아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사면 얘기도 없었고, 지금 사실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일상 회복, 국민 일상 회복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현충원 가서도 일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했고, KTX 뭐 이음 시승회 가서도 일상으로 회복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런 말들 최근에 한 1월 1일 이후의 움직임과 그런 축사, 기념사, 그 다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 모든 것들 탁탁 털어봤을 때 정치의 정자도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뭐 꼭 선언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죠. 그 일상으로 회복하겠다는데, 일상으로 회복하려면 코로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뭐 계속 1000명 이상을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 우선 백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이제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여론 때문에 뭐 2월에 들여오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들여와서 우리도 맞힌다, 접종한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맞는 것은 하반기나 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그 화이자가 3분기에 이제 확정을 했고, 모더나가 2분기에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걸 좀 당기겠다라고 다시 계약 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모더나가 2분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확언한 게 하나 있어요. 2월에 접종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되게 좀 불안하다고 교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 정부가 언제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들어오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확보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 없이 2월에 마치겠다, 접종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월에 무엇을 맞추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드맵을 내놓지를 못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명하게 몇 월 달에 뭐가 들어온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왜 불안하냐면 2월 말에 맞추는 게 혹시나 아스트라제네카? 가 아니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면 뭐 중국의 시노팜이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맞출 거예요, 아마.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그 승인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한 4월 달 이후에나 지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영국은 급하니까 자기네가 만든 걸 자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급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화이자 모더나 다른 나라 다 맞춘 거 보고 안전성 때문에 다 결과 보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꾸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맞춘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경제도 OECD 중 성장률이 1위다. 방역도 K 방역으로 성공했다 해갖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국민 여론 또는 민심과는 배치된 얘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추미애 이런 전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상황 반전을 꾀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탈정치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도 임기 종반이 되면 다 탈정치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성과를 뭔가 내야 하거든요, 대통령.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 그래도 뭐 하나라도 다 있는데 네네. 성과를 낸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 예. 그게 딱 떠올라요. 집권 후반기 5년차 될 때 막 지지율이 단단히까지 막 떨어지고 하니까 열린우리당이 지지 안 한다 그러고 막 맨날 때려대고 하니까 대연정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상황과 되게 유사한 지금 그렇죠. 흐름이거든요. 예. 굉장히 지금 청와대는 이 상황을 막 당혹해 하는 것 같고 어떻게든 타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말씀하셨듯이 해놓은 게 없어요. 3년 동안 그 남북 그 평화 그것만 얘기했거든요. 한 근데 번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거기다 매달렸는데 지금 뭐 완전 빈손 아닙니까? 하노이 이후에 완전 플랜 B가 없잖아요. 그것만 매달렸다가 완전히 지금 어그러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에서 이 북한 김정은을 끌려다가 또 한 번 쇼를 하고 싶은데 올림픽 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열리는 것도 어렵고 시진핑 중국 주석 동원해서 어떻게 좀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쪽도 지금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해서도 한미 관계에 대한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형사될 가능성도 지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 경제로 가겠다는데 사실은 뭐 탈정치 얘기하는데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적폐청산하고 정적 제거하고 그 외에는 일방 폭주한 것 아닙니까? 일방 독주. 말만 협치한다고 해놓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저 집권 후반기에 이 정책 아젠다를 위해서 PI 컨설팅 업체에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I를 의뢰를 맡겼다는 거예요. 즉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솔직히 말해서 이건 포장이거든요. 이 포장을 어떻게 해서 집권 1년 마지막 1년 몇 개월을 버틸 거냐인데 PI 할 게 있나요, 솔직히? PI라는 것도 성과가 있고 그 성과를 어떤 방향으로 홍보해라라는 게 이 컨설팅 업체의 결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방역으로 지금 할 겁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봤더니 코로나 방역 실패했다는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50% 가까이 돼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백신 맞추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니, 부동산 정책 엉망진창됐지, 민생 경제 힘들지, 또, 한반도 평안, 뭐, 지금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리더십, 뭐, 추운 갈등으로 금같지,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뭐 문재인하고는 관계없이 주식만 지금 오늘 또 3,000선을 돌파했던데 이게 부동산에도 돈이 다 묶여버리고 뭐 그 투자할 저금리에다가. 때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 워낙 막아버리니까. 예, 예. 그리고 저금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른바 동학개미라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몰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은 와장창 지금 금융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쪽 사람들이 계속 경고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정책 성과라든가 또 외교안보 성과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체성 홍보 방안을 이른바 PI라고 하는 네.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정책에서는 뭐 성과를 낸 거 없어갖고 뭘 하려는지 외교안보 성과 있습니까? 그런데 강경화는 제일 무능한 강경화는 또 안 바꾼다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포장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탁하면 쇼쇼쇼 그라이도 정권이라는데 거기다 또 한 번 마지막 쇼를 하려고 그러나? 외교안보 성과는 기억에 하나 남네요. 하나 있는 뭐 게 있습니까? 최초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을 여성 장관을 그것도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게 전 유일한 외교 성과로 보이는데. 저는 혼밥 먹기 싫으니까 뭐 강경화 장관하고 제일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밥동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는 것은 아주 협작과 겉모수수가 그런 판치는 곳이다. 나는 백노인데 까마귀 노는데 오고는 아이고 저래는 해야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말만 협치이지 실질적으로 야당이라든가 그런 쪽과 이렇게 긴밀한 그런 어떤 정치적 협상이라든가 타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당대표 시절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최고위원회를 제대로 사실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에 봉숭아학당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그것도 협상을 하라, 고개를 좀 수그려라, 건너가 뭐 최고위원을 만나라, 뭐 이런 것도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돼 하고 거부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때 평가가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점심 저녁 누구와 같이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누군가를 만나서 귀를 기울이고 이런 과정이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얼핏 들은 얘기는 뭐 누구가 안 만나는데 그 빨간 딱지 소주 있잖아요. 네, 그 좀 독수가 높은 거, 도수가 높은 거. 그걸 혼자 많이 드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뭐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없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또 이렇게 탈정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야권이라든가 또 언론 쪽에서는 책임 회피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냐. 정치는 우리하고 절연했으니까 그쪽은 모른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침묵하든가 뒤로 숨어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더 숨어버리려고 그러나? 뺑소니이다. 뭐 이런 누가 뺑소니 대통령 되려고 뺑소니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미숙하다. 청와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탈정치 선언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탈정치 선언을 합니다라고 예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야말로 탈정치 선언이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모르게 연락을 해서 자, 내가 정책에 정말 열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탈정치 선언의 행위거든요. 그럼 말을 탈정치 선언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이 갑자기 지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대통령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정치인데. 그렇죠. 뭐 정책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정치 행위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무슨 탈정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개념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국민들로부터 집권 5년 차가 됐는데 대통령이 좀 바뀌었네. 저렇게 바뀌었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정치 행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쟁을 하지 않고 탈정치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걸 안 하고 정책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책에 집중하게끔 정치를 하면 돼요. 아니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든 걸 단독 강행하는데 뭔 정치를 안 하고 말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유영민 비서실장이 새로 유영민이죠. 네네.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원래 기업인 출신이니까 좀 제대로 보좌를 할지 모르겠는데 전에 노영민도 같은 영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뭐 삼선 의원까지 지낸 정치인이고 문 대통령이 그 과거의 대표 시절에도 정치를 노영민 의원과 상의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측근으로 역할을 한 분인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리어 더 이제 악화시켰다라는 평이 그 청와대 내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쪽 좌파 민주당 진영에서도 노영민이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탈정치를 하려면은 인물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써야 하는데 다 자기 쪽 사람들 돌려막기식 하는 거고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정책 변화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영민 이 비서실장도 저 부산 인맥에서 뭐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부산 친노들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LG인가 어디 들어갔을 때 그렇게 LG전자에 있었어요. 그렇게 챙겨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래서 그 선에서 이렇게 추천했다. 뭐 그런 말까지 있어가지고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제가 사실 아까 그 방송하기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노영민이 있었을 땐 노영민이 어찌됐든 자기가 막 튀는 사람이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욕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유영민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LG CNS의 뭐 기업가 출신에다가 뭐 물론 뭐 친노로서의 어떤 경력이 하나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경력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집권 5년 차는 아주 경랑에 휩쓸립니다. 당에서도 막 뭐라 그러고 자기 대권 주자들이 씹어대기 시작하고 우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면 선거 국면에서의 청와대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비서실장은 나 정치 몰라. 정무적 판단 더 몰라. 이런 사람을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지금 부산 친문이 했다? 그러면 도대체 청와대 내에서 어떤 지금 흐름을 갖고 있고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건 전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탈정치 선언 같은 거는 바깥으로 흐린다? 이것도 하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사면 문제, 전직 대통령. 네. 이 부분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뭐 기자들도 관심사항으로 묻을 테니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기존 언론 보도랑은 좀 다른 생각이 꽃놀이 패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의 한 3번의 그 큰 선거들은 전부 다 박근혜 대 문재인 이런 구도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총선 때도 박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도리어 이 태극기를 연상시키고 하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그런 평이 많거든요. 만약에 3월 달에 3.1절에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야당이 분열되는 어떤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당장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계속 쥐고 나는 잘 모르겠다. 거리를 두면서 언제 이거를 딱 내놓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면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과연 여권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탈정치를 선언하고 있지만 대통령이야말로 탈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대화 타협을 통한 정치를 대통령이 앞장서 실현할 때 그거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나라의 방향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